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코팩터 익스펜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결국 우리가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은 리니어 이퀘이션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를 다른 공학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초창기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리니어 매트릭스는 사실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터미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어떤 매트릭스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그 함수가 굉장히 많은 공학적인 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트릭스의 인버스, 즉 어떤 매트릭스 A의 인버스 매트릭스 A 인버스는 A에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AX equal B라는 이런 리니어 시스템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A를 어떻게 보면 직접 나누어서 A 인버스 곱하기 B라는 형태로 우리가 솔루션을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솔루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매트릭스 A에 인버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인버티블한지를 결국 따지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배우게 되는 디터미넌트가 그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A가 인버티블하다고 하면 A 인버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인 제너럴한 매트릭스에 그런 인버스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로우 리듀싱, 즉 로우 에슐론 폼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바꿔진 매트릭스가 IN, 즉 아이덴티티가 되면 그럼 인버티블 하게 되고, 그때 오른쪽에 남아있는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됩니다.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리니어 매트릭스는 결국 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인버티블 하다는 것은 리니어 그 T를 표현하는 매트릭스 A가 인버티블 하다는 것과 동일하고, A의 인버스가 T의 인버스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이 인버티블 매트릭스 디어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열 몇 가지의 명제들이 서로 동치라는 그런 디어럼을 봤습니다. 사실 그 디어럼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형대수를 몇 달 동안 배워왔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학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선형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할 것이냐, 이번 학기 이 과목을 통해서 결국 이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AX equal B라는 형태의 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그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AX equal 람다 X와 같은 형태의 표현에서 X를 구하는
이거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래서 지금부터 디터미넌트를 시작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ax equal lambda x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almost죠. ax equal b인데 사실은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고요. approximation, 즉 최적화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피팅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2, 3주 정도, 2주 정도 뒤에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 2주간 다루게 되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한 내용은 디터미넌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넌트는 결국 어떤 함수인데요. 이 디터미넌트는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스퀘어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어떤 숫자 하나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 디터미넌트를 일반적인 제너럴한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구하는 방식은,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10 by 10 매트릭스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360만 개 정도의 연산을 해야만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 클로즈드 폼으로 이퀘이션을 쓰지 않고 그 원리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디터미넌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디터미넌트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n by n 매트릭스가 인풋으로 주어지면 어떤 숫자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디터미넌트의 이 네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로우 리플레이스먼트, 어떤 매트릭스의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디터미넌트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우 오퍼레이션 우리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로우 오퍼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로우 리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스케일링, 그리고 로우 스왑, 두 개의 로우를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걸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로우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 로우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것은 디터미넌트를 바꾸지 않는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한 로우를 c라는 스케일러 값으로 스케일을 그래서 곱하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도 동일한 크기만큼 커진다. 그리고 두 개의 로우를 스왑하게 되면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n by n 매트릭스의 아이덴티티 버전 IN의 디터미넌트는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2x2 매트릭스가 있는데, 우리가 2x2 매트릭스의 두 번째 로우와 첫 번째 로우를 순서를 바꿨다. 자, 여러분들 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혹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죠. AD-BC니까요. 그래서 2x2 같은 경우는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처음 주어진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로우와 첫 번째 로우를 순서를 바꿨다, 즉 스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위에 3번 프로퍼티에 의해서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게 될 텐데요. 실제로 스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AD-BC 하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7에서 마이너스 7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두 번째 로우에 더해주는, 그럼 이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근데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는 디터미넌트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보면 AD-BC 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곱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바뀌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를 마이너스 7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는 거죠. 자, 그럼 매트릭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7로 나누었으니까 스케일링을 하면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로 나누면 된다. 그럼 실제로 1이 되는지를 볼게요. 이게 AD-BC 하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0이니까 1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4를 곱하고 첫 번째 로우에 더한다. 즉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 디터미넌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러 번의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얘의 디터미넌트는 1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네 가지 프로퍼티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오리지널 2114라는 이 매트릭스를 몇 번의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1001, 즉 I2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인풋 매트릭스가 있으면 뭘 했냐면은 그 매트릭스에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스왑도 하고 row replacement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처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2x2인 경우니까 알고 있어서 사실은 쉽게 디터미넌트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근데 2x2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복잡한 뭐 10x10 같은 그런 매트릭스였다. 그럼 결국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IN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이 과정을 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I2의 이 아이덴티티니까 얘는 디터미넌트 1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안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곱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 곱하고 그 다음에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으니까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로우 스왑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어떤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reduce row echelon form을 만들면 결국은 I2 또는 IN과 같은 그런 디터미넌트가 1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부터 우리가 지나온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디터미넌트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인풋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터미넌트라는 어떤 함수, 펑션의 프로퍼티 4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퍼티 4개로부터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러 번의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IN을 만들고 그 IN의 디터미넌트로부터 그 로우 오퍼레이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가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주어진 인풋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실제로 디터미넌트의 데피니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디터미넌트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로우 리듀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떤 특정 매트릭스 A로부터 여러 번의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결국은 reduced row echelon form, 즉 IN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봤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 어떤 매트릭스 A에 로우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버전이 있죠. 내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먼저 하느냐, 스케일링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스왑하고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변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디터미넌트의 이 데피니션을 잘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런 여러 개의 변주가 있지만 결국 이 in의 디터미넌트는 1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역으로 다시 거쳐 올라가면 a의 디터미넌트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in까지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디터미넌트 in, 즉 1로부터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길을, 그러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a의 디터미넌트라는 동일한 숫자로 귀결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스페셜 케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어떤 매트릭스 a에 특정한 로우를 봤더니 이렇게 다 제로인 그런 제로 로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할 것도 없이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제로가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디터미넌트의 네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디터미넌트 네 가지 성질 중에 특정 로우에 스케일을 하면 그 스케일만큼 디터미넌트도 곱해진 게 된다 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두 번째 로우가 제로 로우인데, 이 두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들어진 매트릭스에, 근데 사실 제로 로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얘는 똑같은 매트릭스죠. 근데 디터미넌트 관점에서 보면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두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와 동일합니다. 근데 매트릭스 자체는 동일하니까 사실은 이거 1 넘겨서 2 곱하기 디터미넌트 이 매트릭스는 제로가 되는 형태인 거죠. 따라서 이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매트릭스의 특정 로우가 제로 로우가 되면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계산할 것도 없이 제로가 된다. 자, 나중에 트랜스포즈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오리지널 매트릭스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매트릭스의 로우가 제로 로우라고 하면 디터미넌트가 제로인 것처럼, 트랜스포즈 취해서 봤다고 치면 어떤 매트릭스의 칼럼이 제로면, 그래서 제로 칼럼이 존재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는 계산할 것도 없이 제로가 된다 입니다. 자, 또 다른 스페셜 케이스, 여러분 이런 스페셜 케이스를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그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페셜 케이스는 A가 만약에 이렇게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다. 자,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 대각선 위쪽으로만 넌제로 숫자가 있고 이 아래쪽은 다 제로가 되는 그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매트릭스 형태가 대각선 성분 아래쪽만 넌제로고 나머지는 다 제로면, 그러면 이런 매트릭스는 lower triangular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가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대각선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는 결국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대각선분만 봐서 모두 곱한 값이 디터미넌트가 된다. 이건 3x3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n×n 매트릭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upper triangular 형태를 띠면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그냥 단순하게 대각선분만 곱해서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럴까, 이걸 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에 여러 가지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선은 첫 번째 로우에 a분의 1을 곱하고 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에 또 a분의 1, b분의 1을 곱하고 세 번째 매트릭스에 c분의 1을 곱한 세 번의 연속 스케일링을 취하게 되면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각 A가 피봇 형태가 되는 1, 1,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숫자들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예를 들면 뭐 세 번째 로우에다가
요 별표만큼 곱해서 두 번째 로우를 빼면 그러면 두 번째 로우의 이 뒤쪽 부분 제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 번의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거치면 이렇게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고 나면 얘의 디터미넌트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역으로 거쳐 올라가겠습니다. 이 여러 번의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터미넌트의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디터미넌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1이었는데 얘가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거쳐 올라가면 여전히 디터미넌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는 1이고요. 여기에서 오리지널 매트릭스로 가려면 스케일링 3번 했죠. 그래서 a분의 1 나누고 b분의 1 나누고 c분의 1 3번 스케일링 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도 역으로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스케일링 하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과정으로 갈 때 스케일은 반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래서 a, b, c를 곱해주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1에서 디터미넌트는 a, b, c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upper triangular matrix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선분을 곱한 것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파트를 왜 보여주느냐, 우리가 upper triangular matrix를 처음 스케일링 할 때 로우를 각각의 대각선분이 1이 되게끔 피봇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이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곱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 a와 b와 c가 제로가 아니라는 가정이 있죠. 만약에 a와 b와 c 어느 하나가 제로가 되면 그 대각선분에 있는, 그러면 제로분의 1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분의 1로 곱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 대각선분에 있는 그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0이면 어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다이고널 엔트리 중에서 어느 하나가 0이다. 그러면 걔가 0이라는 말은 우리가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었을 때 그 0이 존재하는 그 로우는 결국 피봇 형태가 되지 않죠. 걔는 제로 로우가 됩니다.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에서 잘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같은 매트릭스가 있는데 A가 있고 여기 0이 존재하고 여기 어떤 값 여기 C가 존재한다. 이게 만약에 0이면 그러면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었을 때 이 두 번째 로우가 제로 로우가 됩니다. 왜냐면 얘가 0이니까 피봇 형태가 되지 않고, 그래서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면 얘도 0이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은 얘가 제로 로우가 된다. 근데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고 제로 로우가 존재하면 걔는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고 결국 아까 앞에 스페셜 케이스인 것처럼 제로 로우가 존재하면은 디터미넌트 제로죠. 그래서 걔가 디터미넌트 제로가 되고, 그러면 걔로부터 역으로 다시 추적을 쭉 해오면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디터미넌트가 제로인 애가 계속해서 곱해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오리지널 매트릭스에서도 디터미넌트는 제로가 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거치면 스케일을 하던 아니면 스왑을 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던 결국은 넌제로 값을 계속 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어느 순간 디터미넌트가 제로의 매트릭스가 나오면 그러면 오리지널 매트릭스는 반드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된다. 넌제로 값을 아무리 곱해봐야 제로에다가 곱하면 항상 제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각선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있으면 그러면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반드시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각선분이 모두가 제로가 아니면 그러면 그 대각선분을 곱한 값이 디터미넌트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시어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